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스포츠 칼럼을 써온 기자 에드워드 리입니다. 15년 넘게 유럽 무대를 누빈 수많은 선수들을 봤지만 한 세대의 가치관 자체를 바꿔놓은 선수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손흥민. 그는 수많은 골을 넣었지만 사람들이 진짜로 기억하는 건 숫자가 아니라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건 런던의 한 중학교 체육관 벽에 붙은 커다란 사진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축구공을 들고 환히 웃는 동양인 소년. 그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손흥민처럼 되자. 2015년 8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손흥민의 입단식.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BBC 스포츠는 당시 이렇게 표현했죠. 프리미어리그엔 너무 가볍다. 딱 이 한 줄이었습니다. 기대보단 냉소, 관심보단 의심이 가득한 문장이었어요. 당시 영국 언론은 손흥민을 기술은 좋지만 몸싸움에 약한 아시아 마케팅용 선수로 규정했습니다. 팬들은 SNS에서 이렇게 쏟아냈죠. 3개월 안에 벤치 신세 될 듯. 그냥 중국 시장 노린 거 아냐? 동양 선수. 잉글랜드 기후에나 적응하면 다행이지. 심지어 토트넘 내부에서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첫 몇 경기에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자 스카이 스포츠는 화면에 이런 자막을 띄웠습니다. 잉글랜드 날씨에 고전 중. 저 역시 그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저지른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영국 축구계는 100년 넘게 덩치 큰 선수가 살아남는 정글이었거든요. 권투로 치면 헤비급만 존재하는 링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손흥민. 키 183cm, 체중 77kg. 영국 기준으로는 확실히 가벼운 체격이었습니다. 당시 한 신문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3천만 파운드짜리 도박. 선데이 타임스의 어느 칼럼니스트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아시아 선수는 종이호랑이다. 화려하지만 부딪히면 찢긴다. 펍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 동양에? 벌리 상대로는 못 버텨. 그 돈이면 해리 케인 백업이나 데려오지. 벌리는 당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거친 팀 중 하나였죠. 축구보다는 격투기 같은 몸싸움, 그것이 영국식 정통이라는 인식이었어요. 한 해설위원은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데스리가는 리그가 아니라 쇼입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전쟁입니다. 또 다른 해설자는 어이없는 말을 꺼냈죠. 아시아 선수들은 추위에 약해요. 겨울 되면 사라질 겁니다. 마치 한국이 동남아 기후인 줄 아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 9월 크리스털 팰리스전 손흥민이 드디어 프리미어리그 첫 골을 넣었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수비수를 제치고 왼발로 정확히 밀어 넣은 골. 중계석의 해설자는 이렇게 당황하며 말했어요. 오, 전혀 예상 못했네요. 바로 그 가벼운 손흥민이요. 그 순간 펍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맥주잔을 들던 팬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죠. 이 친구 진짜 되는 거 아냐? 그날 밤 BBC 스포츠 웹사이트는 댓글로 폭발했습니다. 내가 틀렸네. 손흥민 미안하다. 앞으로 응원할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편견을 거두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처음 김치를 본 외국인처럼. 이상하게 생겼네. 냄새도 독특한데. 그러다 한 입 먹고는 이거 중독성 있는데. 그때부터였습니다. 영국 축구계의 첫 번째 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그리고 그 벽은 단단하고 오래됐으며 한 번도 도전받은 적이 없었죠. 그 벽을 깨뜨린 첫 번째 균열. 그게 바로 손흥민의 데뷔골이었습니다. 2010년 겨울 독일 함부르크. 그날의 훈련장에선 함부르크 2군 코치진이 난색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축구를 할 줄 아나? 마치 농구 코트에 피아노 선수가 나타난 느낌이었죠. 키 183cm, 몸무게 70kg 남짓. 18살의 동양 소년이 부리부리한 눈으로
수비수 사이를 파고들 때 독일인 코치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손흥민이었습니다. 그 무렵 독일 축구는 자존심이 상한 상태였어요. 바이에른 뮌헨의 독주, 도르트문트의 반란, 전통 명문 함부르크는 흔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 동양의 한 소년이 경기장을 정면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독일 언론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키커키커지는 그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전술 이해력이 뛰어난 성실한 윙어. 팀을 위해 뛴다. 손흥민은 다음 수를 머릿속에 넣고 움직이는 선수다. 그리고 이어진 별명은 함부르크의 아들. 제가 직접 만난 독일 동료 기자는 말했습니다. 기술은 압도적이진 않지만 이상하게도 실수를 안 해. 함부르크에서 레버쿠젠으로 이적한 뒤엔 분데스리가 이달의 선수로 선정되었고 루디 펠러 단장은 이렇게 말했죠. 손흥민은 스위스 시계 같아요. 정확하고 고장도 없고 신뢰할 수 있다. 그보다 인상 깊었던 건 독일 팬들의 진심 어린 환대였습니다. 비어가르텐에서 맥주잔을 들며 나눈 대화들. 쟤는 우리 독일 선수들보다 더 독일 같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늘 팀을 생각하지. 게르만 정신 가진 동양인. 웃기지만 맞는 말이야. 그들에겐 손흥민이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다운 선수. 그것이 바로 독일이 손흥민을 받아들인 방식이었습니다. 키커지, 슈포르트빌트, 빌트, FA즈. 모두가 그의 성실함, 전술 이해, 팀 플레이에 감탄했어요. 당시 한 70대 독일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2차 대전도 겪은 사람인데 이 동양 아이처럼 독일의 가치를 몸에 지닌 선수는 처음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참 뒤에야 알게 된 그 진가를. 독일은 5년이나 먼저 알아봤던 겁니다. 2025년 1월 LA 국제공항. 손흥민이 내리는 순간 공항 터미널은 마치 비틀즈 공연장처럼 폭발했습니다. 이건 이적이 아니라 문화혁명이다. ESPN. 도시가 깨어났다. LA 타임즈. 우리 아들이 대통령이 된 것 같다. LA 한인회장. 그날 밤 한인타운 육가거리. 작은 태극기들이 밤하늘을 가르며 펄럭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LA의 변화는 사회면에서 시작됐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손흥민을 아시안 아메리칸의 새로운 영웅으로 소개했고 할리우드 배우들까지 환호를 보냈죠. 웰컴 투 LA 선이 톰 행크스. LAFC 유니폼 사러 갑니다. 라이언 레이놀즈. 윌셔 블러바드의 식당들은 흥민이 냉면, 캡틴손 갈비 라는 메뉴를 만들어냈고 유튜브에는 선 HEUNG-민 LA 어라이벌이 실시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손흥민의 아침 식사 영상, 토스트에 딸기잼 바르는 장면까지도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죠. 역시 한국인답게 섬세하네. 댓글 중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한인 커뮤니티의 변화였습니다. 평생 야구만 보시던 어르신들이 MLS 경기를 보기 시작했고 70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흥민이가 뛰는데 어찌 안 봐요? 미국인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MLS 티켓 판매 400% 증가, 라스베가스엔 손흥민 골 베팅 상품이 생겼고 심지어 선 HEUNG-민 데이를 만들자는 제안까지 LA 시청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도 인정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다. 그는 스포츠와 문화, 세대와 언어를 연결하는 아이콘이다. MLS 커미셔너 동가버. 이건 단순한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리그 생태계 전체를 바꾼 사건. 우리는 지금 아메리칸 드림의 새로운 버전이 쓰이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겨울 바르셀로나의 어느 작은 타파스바. 한국이 포르투갈을 꺾고 월드컵 16강에 진출하던 그날 밤 바에 앉아있던 스페인 노신사가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겔, 저 한국 선수를 봐라. 골을 넣고도 혼자 기뻐하지 않고 동료들을 찾아가더구나. 그가 가리킨 TV 속 선수는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스페인 축구는 전통적으로 천재가 팀을 이끈다는 문화입니다. 호나우지뉴, 메시, 라울 모두 혼자서 경기의 흐름을 바꿨던 존재들이죠.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골을 넣은 뒤 가장 먼저 팀 동료에게 달려가고 어시스트한 동료에게 손바닥을 맞대며 우리가 해냈다는 눈빛을 보내는 선수. 그 모습은 스페인과 남미 언론에게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스페인 언론의 재조명. 라리가 출신 해설자 루이스 가르시아는 ASG에 이렇게 썼습니다. 손흥민은 기술보다 태도로 기억될 선수다. 그는 팀의 리듬에 자신을 맞추고 늘 전체의 조화를 생각한다. 마르카지의 베테랑 기자 페드로 마르티는 그는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연주자 같다. 솔로보다 앙상블에서 빛난다. 그리고 스페인 유망주들은 손흥민을 새로운 롤모델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난 언젠가 손흥민처럼 팀을 위해 뛰고 싶다. 한 10대 유망주의 인스타그램. 세비야의 축구 카페 엘베렌에선 개인의 영광대 팀의 승리를 주제로 3시간 토론이 벌어졌고 결론은 이랬습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손흥민처럼 하면 둘 다 얻을 수 있다. 더 극적인 변화는 남미에서 일어났습니다. 축구가 종교에 가까운 대륙 그곳에서도 손흥민은 변화를 일으켰죠. ESPN 브라질판은 손흥민의 습관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의 첫 반응은 내가 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했다였다. 아르헨티나의 해설자 빅토르 우고 모랄레스는 말했습니다. 펠레와 마라도나는 천재성이 팀을 이끌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팀을 위해 자신을 내놓는다. 그건 더 성숙한 방식이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유소년 축구학교는 손흥민 클래스라는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기술이 아닌 희생, 팀워크, 겸손을 가르치는 수업이었어요. 우리는 손흥민을 통해 축구보다 더 큰 걸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됐다. 리우데자네이루의 한 파벨라 빈민가 출신 아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난 네이마르처럼 멋진 드리블도 하고 싶지만 손흥민처럼 팀을 위해 뛰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코치는 아이들에게 이런 숙제를 냈습니다. 손흥민 경기를 보고 그가 골을 넣지 않을 때 무엇을 하는지 적어와라.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수비 가담, 공간 창출, 동료 격려를 찾아냈고 축구는 함께 하는 거야라고 외쳤습니다. 콜롬비아 전 국가대표 발데라마는 단언했죠. 축구엔 두 부류가 있다. 자신을 빛내는 선수와 팀을 빛내는 선수. 손흥민은 후자의 완성형이다. 칠레의 전설 이반 사모라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에게 메시나 호날두가 아닌 손흥민이 되라고 한다. 그는 축구선수이기 전에 좋은 인간이니까. 심지어 우루과이의 한 노인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요즘 축구는 한 명이 10명을 위해 뛰는 구조가 됐는데 저 한국 선수는 옛날처럼 11명이 함께 뛰는 축구를 보여주더구먼. 그리고 아르헨티나 라 봄보네라 스타디움 근처 보카 주니어스 팬들이 손흥민처럼 뛰자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축구를 넘어 삶의 철학으로. 페로리마의 축구 블로거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이 어시스트를 했을 때와 본인이 골을 넣었을 때의 표정은 똑같다. 진짜 팀 플레이어의 얼굴이다. 그래서 정말로 손흥민의 존재는 태도 자체였습니다. 기술, 기록, 득점 그 이상을 말하는 선수. 축구를 가르치는 선수가 아니라 보여주는 선수였죠. 개인주의가 만연한 유럽 축구에 내린 한 줄기 단비. 이건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축구를 다시 정의하는 새로운 철학의 아이콘이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2025년 손흥민의 LA 이적 소식이 전해지자 아시아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한국 언론은 물론이고 일본, 태국, 베트남까지 모두 속보로 다뤘습니다. 도쿄 니칸 스포츠, 손흥민, 아시아의 자존심, 태국 채널3 뉴스, 한류를 넘어 이젠 축구류의 시대가 왔다. 베트남 VN 익스프레스, 박항서 이후 또 하나의 한류 상징,
SON. 그의 존재는 이제 한 나라의 대표 선수에서 아시아 전체의 문화 상징으로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 경쟁국의 존경. 2025년 1월 도쿄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 전광판에 손흥민의 LA 이적 뉴스가 나오자 행인들이 발길을 멈추고 올려다봤습니다. 그때 한 일본 직장인이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한국 선수 정말 대단하다. 우리도 아시아인으로서 자랑스럽네. 놀랍게도 한일전 때마다 날카로웠던 일본 축구 팬들조차 손흥민만큼은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두 채널 일본 커뮤니티에는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국은 싫지만 손흥민은 좋아. 아시아 축구의 위상을 올린 건 인정. 이제 서구 언론도 아시아 무시 못하겠네. 국경을 넘어선 인정. 실력으로 바꾼 인식, 바로 그것이 손흥민이 일으킨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동남아 손흥민 열풍의 확산. 태국 방콕 센트럴 월드 쇼핑몰에선 선 HEUNG-민 페스터벌이 열렸습니다. K-팝, K-푸드, K-뷰티와 함께 이젠 K-사커가 무대에 오른 거죠. 태국 축구협회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아시아 선수들에게 꿈은 이루어진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베트남 호치민 벤탄 시장 근처 축구용품점에선 그의 유니폼이 연일 품절이었고 심지어 짝퉁 유니폼까지 등장할 정도였죠. 한 베트남 팬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박항서 감독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면 손흥민은 아시아 전체에 희망을 준 거예요. 실체화된 팬덤과 정책.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는 선 HEUNG-민 커페이라는 테마 카페가 생겼습니다. 음료 메뉴 이름은 선이 라테이, CAPTAIN 골. 벽면엔 그의 골 장면들이 영화 포스터처럼 걸려 있었어요. 필리핀 마닐라의 축구 아카데미는 선 HEUNG-민 드림 어카데미로 이름을 바꿨고 한 코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아처럼 열심히 하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아이들에게 심어줬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아예 스포츠 정책 회의에서 손흥민 사례를 벤치마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가 주목하는 브랜드, 메이드 인 코리어의 새로운 얼굴이 된 거예요. 기대, 변화, 자부심. 중국 웨이보에선 손흥민이 실검 1위를 차지했고 한 댓글이 인상 깊었어요. 한국 선수지만 아시아인으로서 자랑스럽다. 언젠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홍콩에선 MLS 중계를 새로 도입했고 스포츠바 사장이 말했습니다. 새벽 3시에도 사람들이 손흥민 보러 와요. 이건 축구가 아니라 문화현상이에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한 대학에선 손흥민 현상을 스포츠 경영 수업 주제로 강의했어요. 그의 커리어는 이제 하버드 케이스 스터디급이 된 겁니다. 미얀마에선 양곤 고아원 아이들이 손흥민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형아, 우리도 형아처럼 열심히 할게요. 라오스에서는 유소년 팀 유니폼이 등번호 7번 SONNY 스타일로 디자인되었고 몽골 울란바토르의 승마클럽에서는 빠르고 끈기 있는 말에게 흥민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해요. 문화 브랜드로 진화한 손흥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손흥민의 LA 이적 후 한 달간 LA 한국문화원 방문객이 2배 증가했고 아시아 전역에서 한국 음식 한국어 한국 문화 검색량이 평균 300%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삼성도 한류도 그리고 손흥민. 손흥민은 이제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국가의 브랜드, 아시아의 얼굴, 전 세대의 자부심. 마치 삼성처럼 메이드 인 코리어를 상징하는 존재. 그는 새로운 문화전쟁의 선봉이자 아시아인의 자존감을 증명한 살아있는 역사가 된 것이었습니다. 2025년 3월 손흥민이 LA 데뷔전에서 52초 만에 첫 골을 넣은 날. 그날 인터넷은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레딧 RSOCCER 메인 게시판에 그 골 장면이 올라온 지 3시간 만에 4만 개 이상의 업보트.
틱톡에서는 손흥민 태그 영상이 20억 조회수를 돌파했고 인스타그램 팬 계정은 매일 수만 팔로워씩 늘었습니다. 그리고 댓글은 이랬습니다. 그는 이제 팀을 넘어서 하나의 리그가 된 존재. 개인 리그 손흥민. SNS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그는 혼자서 전 세계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트위터 레딧 단 52초, 전 세계 1위. 52초 골이 터지던 순간 트위터 전 세계 트렌드는 1위가 이 문장이었습니다. 선스코드 올레드. 한 유저는 이렇게 올렸죠. 주말 약속 다 취소. 오늘은 손흥민 하이라이트만 본다. 레딧에서는 더 웃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52초. 내가 양치하는 시간보다 빠르네. 손흥민이 골 넣을 동안 내가 한 일. 맥주 따기, 리모컨 찾기, 소파 앉기. 그는 이미 골을 넣었다. 이 남자. 축구계의 키아누 리브스야. 모두가 사랑해. 그리고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This is not football anymore. This is SOMBALL. 틱톡 인스타 52초 챌린지와 눈물의 영상. 틱톡에서는 해시태그 52SECONDSCHALLENG 트렌드가 시작됐습니다. 52초 만에 라면 끓이기, 52초 만에 메이크업 완성, 52초 안에 아침 출근 준비. 세상은 마치 손흥민을 시간의 단위처럼 쓰기 시작한 거였죠. 인스타그램에선 한미국 아버지의 영상이 500만 뷰를 넘겼습니다. 6살 아들이 손흥민 골을 보더니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라고 말했어요. 댓글엔 세계 각국 부모들의 응원이 달렸습니다. 우리 딸도 손 보고 축구 시작했어요. 이런 롤모델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이에게 손흥민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기쁩니다. 유튜브 페북 트위치 밈, 반응, 새로운 문화. 유튜브에서는 손흥민 리액션 영상이 하나의 장르가 됐습니다. 영국 할아버지부터 나이지리아 청소년까지 모든 국적, 모든 연령대가 손흥민 골에 환호하는 장면이 올라왔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손흥민이 52초 만에 골 넣는 동안 내가 한 일. 이라는 밈 시리즈가 등장했습니다. 화장실 다녀오기, 커피 내리기, 아침 뉴스 틀기. 비교할수록 웃기고 웃을수록 대단했습니다. 트위치에서는 축구 게임 스트리머들이 터데이 위 플레이 라이크 선이라는 인사말을 쓸 정도였고 손흥민 캐릭터를 쓴 스트리밍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기 시작했죠. 링크드인 핀터레스트 비즈니스도 반응하다. 가장 흥미로운 건 비즈니스 플랫폼까지 손흥민을 분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링크드인에선 52초 만에 성과를 내는 리더십이라는 제목의 글이 10만 좋아요를 받았고 실리콘밸리 CEO들은 손흥민처럼 일하는 법, 이라는 포스팅을 공유했습니다. 겸손함, 집중력, 결정력. 그게 진짜 리더다. 핀터레스트에서는 선 HEUNG-민 에스세틱 보드가 인기 검색어에 올랐고 그의 미소, 유니폼, 패션까지 하나의 브랜드처럼 소비되기 시작했습니다. SNS라는 무대 위 단 하나의 선수. 디스코드 팬 서버는 손흥민 이야기로 며칠째 도배되고 있었고 스냅챗에서는 선 필터라는 AR 필터가 하루 만에 100만 회 사용되었습니다. 한 데이터 분석가가 공개한 인포그래픽. 손흥민 관련 소셜미디어 언급량 데이터 스포츠 스타. 그래프는 거의 수직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손흥민은 이제 팀도 리그도 나라조차 넘어 SNS라는 거대한 경기장 위에 단 하나의 선수였습니다. 수많은 언어가, 플랫폼이, 팬덤이 그 하나의 이름을 중심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그는 이제 인터넷의 심장을 뛰게 하는 존재가 되었고 SNS 세대가 가장 사랑하는 새로운 스포츠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2015년 손흥민이 토트넘 유니폼을 처음 입었을 때 영국의 축구 평론가들은 차가웠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폴 머스는 단언했죠. 이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수준이 아니다. 3달 안에 벤치에서 사라질 거야.
마치 동네 선배가 신입사원을 대놓고 무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그 머슨이 생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손흥민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완전히 틀렸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아시아 선수는 약하다는 편견, 몸집이 작으면 실력도 작다는 오만. 그 모든 게 손흥민 하나로 무너졌어요. BBC의 대들보도 바뀌다. 앨런 시어러.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득점자. 2016년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 기술은 있지만 큰 경기에서 사라지는 타입이야. 하지만 지금은 BBC의 대표 프로그램 매치 어브 더 데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현역 시절에 갖고 싶었던 모든 걸 손흥민은 다 가지고 있어요. 기술, 스피드, 결정력, 그리고 팀을 위한 마음.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선배가 진심을 담아 후배의 등을 두드리는 순간. 바뀐 입장, 쏟아진 고백. 채널사의 앤디 타운샌드는 2017년 이렇게 말했죠. 손흥민은 B클럽 선수가 아니다. 그런데 2025년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감독이라면 손흥민 같은 선수를 10명 더 데려오겠습니다. 그런 선수가 진짜 팀을 만듭니다. 시청자들은 댓글로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제 손흥민 팬클럽 회장 되셨나 보네요. 예전 말 기억 안 나세요, 앤디? 전 세계 해설자들의 뒤늦은 인정. 파비오 카펠로 이탈리아. 처음엔 아시아 선수는 유럽 무대에 안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손흥민을 보고 깨달았죠. 제가 국경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티에리 롤랑 프랑스. 손흥민은 리그왕 수준이라던 그가 이제는 음바페 대신 데려오고 싶은 선수라 말합니다. 길렘 발락의 스페인. 라리가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 해서 진정한 라리가의 정신으로. 올리버 칸 독일. 괜찮은 윙어에서 분데스리가 역사상 가장 완성된 선수 중 하나로. 마르코 반 바스텐 네덜란드. 전형적인 아시아 스타일에서 그게 바로 미래의 축구 스타일이었다고 정정합니다. 진심이 느껴졌던 말들. 마틴 타일러 영국 해설계의 전설. 30년간 축구 해설을 해왔지만 손흥민만큼 제 편견을 깨뜨린 선수는 없었습니다. 로이 킨 맨유 레전드 감독. 예전엔 너무 점잖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캐릭터 인격이 가장 강한 선수로 봅니다. 에이먼 덤피 아일랜드 해설자. 손흥민을 보며 제가 얼마나 축구 꼰대였는지 깨달았어요. 나이 들어도 좋은 사람을 보면 배워야죠. 그래서 정말로 과거 그를 무시하던 전문가들이 이제는 손흥민을 기준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성공한 선수가 아니라 우리 생각을 바꾼 사람이다. 앨런 시어러. 축구 평론가들을 바꾼 선수. 감독들의 말을 바꾼 선수. 해설자들의 시선을 바꾼 선수. 그 이름 손흥민. 그는 단지 공을 찬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야를 찼습니다. 그가 이뤄낸 건 골보다 위대한 변화. 편견을 깨뜨린 한 사람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그를 만났던 그날을요. 작고 마른 동양 청년. 웃음 많던 소년. 세상은 그를 의심했지만 그는 세상을 바꿨습니다. 영국은 후회했고 미국은 열광했고 세계는 마침내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8월 런던 히드로 공항. 그날 손흥민은 수줍은 미소로 입국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당시 취재기자는 딱 3명. 그중 2명은 한국 기자였고 현지 기자는 1명뿐이었습니다. 토트넘이 3천만 파운드를 잘못 썼다. 영국 언론들의 시선은 조롱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골동품을 샀는데 가짜라는 생각에 실망한 사람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10년이 흐른 지금 그날 공항에서 그를 무시했던 기자들은 아마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인터뷰라도 해둘 걸. 내가 애플 주식 안 산 것보다 더 후회돼. 손흥민의 가장 큰 무기는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무기. 일관된 진심이었습니다. 10년 넘는 세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동료를 실망시키지 않았고 팬을 배신하지 않았고 감독의 신뢰를 흔든 적이 없었습니다. 영국의 한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손흥민에게서 잊고 있던 영국 축구의 본질을 다시 배웠다. 성실함, 겸손함, 팀워크. 아이러니하게도 그걸 한국 선수에게 배운 것이다. 마치 전통 요리의 본고장에서 외국인 셰프에게 오리지널 레시피를 배운 기분이었을 겁니다. 토트넘을 60년간 응원해온 한 시즌 티켓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뛸 땐 마음이 놓여. 꼭 골을 넣지 않아도 그가 있다는 것만으로 믿음이 가. 미국 LA의 한 청소년 축구 코치는 더 단호했어요. 손흥민을 보고 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깨달았어요. 기술보다 태도, 재능보다 성실함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그는 시대를 거슬러 온 선수였습니다. SNS 시대에 조용히 팀을 위해 뛰었고 브랜딩보다는 인성을 남겼습니다. 마치 스마트폰 시대에 손편지를 쓰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한 스포츠 심리학자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의 인기는 실력보다 인간성에서 나옵니다. 현대인들이 그만큼 진정성에 목말라 있다는 뜻이죠. 정말 그랬습니다. 그의 골보다 더 감동적인 건 골을 넣은 후의 행동이었습니다. 항상 팀 동료를 먼저 찾았고 관중에게 손을 흔들었고 상대 선수에게도 예의를 지켰습니다. 마치 할머니에게 예절을 배운 손자가 그 가르침을 평생 지키는 것처럼 말이죠. 영국 7년, 독일 5년, 미국에서의 새 출발까지 모든 무대에서 그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어요. 벤치에 있는 것 불만 없나요?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감독님의 결정은 팀을 위한 최선이에요. 제가 벤치에 있더라도 팀이 이기는 게 더 중요하죠. 기자들은 처음엔 그 말을 모범 답안이라 치부했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진심이었다는 걸. LAFC 이적 당시에도 화려한 언론 행사 없이 그는 조용히 훈련장에 나타났습니다. 팀 동료에게 먼저 손 내밀며 인사하고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치며 이름을 외웠습니다. 마치 첫 출근한 신입사원처럼 겸손하게. 한 미국 스포츠 기자는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카메라 앞에서나 뒤에서나 이길 때나 질 때나 항상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선수는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정말로 신뢰는 무너지기 쉽지만 회복엔 진심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손흥민은 1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진심이라는 무기를 들고 세상의 편견을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끈기와 성실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진심의 이름이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